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좀 정리할게요. 아마 우리 경제편 좀 쉽진 않은데 항상 이제 기본 전제는 뭔가 하면은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알게 보니까 여기 있는 수요하고 누굴 비교한다고? 공급을 하죠. 자, 일단 이제 기본 용어요. P란 게 뭐지? 가격. 그 다음에 D는 D, 수요. S는 공급. Q는 양. QD면 수요량. QS면 공급량. 그죠? I나 R이나 Y는 전부 다 금리, 이자, 수익률, 할인율, 할증률, 환원율. 그죠? 네, 일단 이런 이제 기본 베이스를 먼저 알고 싶으면 좀 쉽다고요. 자, 첫 번째 수요는 물건 사는 쪽이고 공급 물건 만드는 쪽인데 이 개념 보니까 중요한 게 이 말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어떤 물건을 판매 또는 구매 한 욕구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욕구지. 그죠? 그중 특히 중요한 건 요 두 개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유량 반대 저량. 유량은 기간 시점, 저량은요 시점. 조금 더 본다면 자, 우리 신규 주택은 유량, 재고 또는 기존 주택은 뭐 있습니까? 저량까지 한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곡선, 복섭. 지난주에 했던 복섭합니다. 항상 세로축은 뭐라고요? 가격이지? 그죠? 가로축은 뭐 있습니까? 양이다. 이렇게 되는 게 무슨 곡선? 수요, 공급? 수요. 이렇게 되는 게 수요, 공급? 공급이지.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수요는 항상 우측까지 점점 뭐하지? 떨어지겠지. 무슨 곡선? 하향 곡선. 그죠? 공급은 우측 가면 점점 올라가지. 그죠? 무슨 곡선? 이렇게 보시고. 근데 실제 중요한 건 세 번째 있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곡선 상이동, 곡선 자체는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말입니다. 우리 현재 그래프상에서 수요 또는 공급량을 이동시키는 방식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이동되는 경우 있고 두 번째 그래프 자체를 이동시킨다. 이게 다른 말로 곡선 뭐요? 자체 이동이죠. 자, 이때 곡선 상 이동은 항상 수요 또는 공급 뒤에 뭐 붙습니까? 무슨 변화? 양의 변화죠. 그죠? 거꾸로 곡선 자체 이동은 수요 또는 공급 뭐요? 의 변화. 자, 물론 다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라고. 자,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 말은 요 곡선상의 점 이동에서 양을 변화시킨다 이 말 뜻이에요. 결국은 곡선상의 점 이동에서 양이 변화되는 그 방식은 결국 뭐가 이동해야 됩니까? 가격이죠, 그죠? 거꾸로 곡선 자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원인 자체 보니까 가격이 왔을 때는 뭐라고? 곡선 상. 가격이 아닌 것.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이나 뭐 등등 있다, 그죠? 하여튼 가격만 아니면 전부 다 보니까 곡선 자체 이동이다. 그래 보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니까 요거 묻는 거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수요 또는 공급이 변화 있는데 특히 대체제 보완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체제 말 뜻이 결국은 대신 사용한다,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콜라 대신 사이다. 이런 게 대체제죠. 그래서 항상 이 대체제 보완제 묻거든.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제가 해보니 가장 좋은 방식은 이 말입니다. 대체 관계에 있는 A제와 가격이 올라간다면 항상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요 B에 대한 수요를 묻게 돼 있는데 이때 뭐든지 항상 양끼리 비교하면 금방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체는 무조건 둘 중에 한 개는 꼭 선택하고 그 반대를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A 물건 가격 올라가면 A 물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A를 안 사면 B는 뭐 한다고요? 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B에 대한 수요 뭐 한다고요? 올라가더라. 이런 걸 좀 아시고. 두 번째 여기 있는 C하고 D를 보니까 요 둘은 보완 관계인데 보완은 서로 같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와 휘발유, 또 뭐 술과 안주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결국 보니까 C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요 D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 묻는 건데 보완은 항상 같이 움직이죠. 얘 사면 사는 거, 안 사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현재 C제 가격이 올라오면 C란 물건을 안 사기 때문에 D도 안 산다는 결국은 D에 대한 수요 뭐하죠? 감소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즉 이 말은 시험장에서 마지막 기억할 게 뭐냐? 요 네 개. 응?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시험 당일날만 생각나면 돼. 응? 제일 중요한 건. 자, 두 번째. 자, 균형 시장은 요거 묻는 거죠. 그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요 균형점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양이 형성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떠한 원인 때문에 수요 또는 공급 변화 있는데 자, 참고로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란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이 그래프가 어느 쪽? 이건 항상 증가 감소는 뭐니? 양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우측 이동 전부 다 수요 또는 공급 증가라고. 이렇게 가는 결국 우측 이동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 수요 이 우측 이동이지. 이쪽이 수요 증가, 이쪽이 뭐예요? 공급 증가죠. 그 반대는 건 좌측 이동 몽땅 다 감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또는 공급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분명히 균형점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죠? 차이가 있는 결과 균형 가격도 분명히 달라지겠다. 그죠? 그래서 물론 나중에 수요 공급을 둘 다 하겠지만 지금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딱 한 개만 이동했을 때 그 값을 먼저 구하시라고. 그러면 자, 우리 앞에 했지만 요 말 묻는 거요.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공급이 있죠. 공급도 뭐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물론 그 상대편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거죠. 이 말은 수요가 이 변화 있으면 공급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는 결국은 수요는 가만히 있고 공급 변화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이때 보니 우리 항상 요 표현을 보면 양에 대한 표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면 양도 뭐 한다고? 그죠? 수요 감소면 양도 뭐 한다고요? 그다음에 공급 증가, 그다음에 공급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했지만 이건 분명히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빠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도 뭡니까? 올라가겠지. 왜? 살려 많으니까. 거꾸로 수요 감소면 가격 뭡니까?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잘 알지만 수요라는 건 항상 보니까 가격이든 양이든 무조건 이 말과 같이 움직여준다. 그러나 이 공급이라는 놈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 가격은 좀 다르다죠. 보니까 공급이 결국은 많아진다 이 말은 그만큼 시장에 있는 물건 가격이 많은 거요. 그죠? 떨어지겠죠. 거꾸로 공급이 감소하면 그만큼 가격은요.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에 가서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었을 때 거기 있는 값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요. 어쨌든 지금 11, 12는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직 공부해야 된다. 요거하고 두 번째 이 말 뜻이 뭐지? 요거 마시면 돼요. 그래 하시고 굳이 이런 게 이해 안 되더라도 굳이 스트레스 쌓이지 말고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다음에. 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시라 가볍게. 자, 그 다음에 탄력성. 이게 처음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탄력성은 다른 말로 민감한 정도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이 친구가 약을 올렸을 때 굉장히 크게 화를 낸 친구가 있지만 그 반대로 뭐 별 반응 없는 친구가 있죠. 그러니까 자극을 주었을 때 걔를 때린 거예요. 자극을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 반응 볼 거는 거지. 민감 반응 본다 이건 다른 말 탄력적이지. 민감하지 않다 이건 비탄력이지. 자, 일단 그런 게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자, 탄력성이란 건 일단 공식이 있는데 항상 분모가 뭐요? 자극. 분자가 뭐죠? 반응입니다. 자, 우리 이제 원래 정확하면 변화율로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이런 델타로서. 자, 일단 중요한 건 그래서 항상 이걸 보니까 퍼센테이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탄력성의 유형이 우리 크게 세 가지 분명히 구분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어쨌든 수요 공급 둘 다 변화했지만 우리가 좀 할 것은 수요의 탄력성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수요는 변화한다. 하지만 원인 자체가 누구냐 이게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인 자체가. 그래서 가격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바뀔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뭐냐? 곧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또 우리 소득 때문에 결국 수요 변화 있죠, 그죠? 있다는 것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고 그 다음에 다른제와 가격 때문에 여기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 변화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다른 거 없다죠. 결과적으로 결론 뭐예요? 몽땅다 수요는 변화 있는 거지. 다만 원인 자체가 누구냐 따라서 이 제목이 달라질 뿐이다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 혹시 이 공식을 묶고 어떻게 합니까? A의 B란 건 뭐 분의? 요거 분의 요거지 공식이. 그죠? 자, 따라서 자 이 말입니다. 얘는 뭐 분의? 가격 분의 수요. 항상 이 변화율입니다. 기본 전제가. 얘는 뭐 분의 소득 분의 수요지. 그죠? 얘도 뭐 있습니까? 이건 교차량, 우리 교차량 이거지. 이게 교차지, 이렇게. 그죠? 이래 되는 게.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이 가격이 변화가 있을 때 양이 바뀐다. 이 교차입니다. 이렇게. 영향 주는 거. 그지? 이렇게 영향 주는 거. 결국은 우리 교차 탄력성 한제와 가격 때문에 결국은 다른 제에 있는 수요가 어떻게 바뀔까 알아보려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교차 탄력성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대체제, 보완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도 비록 공식은 둘 다 뭐 있습니까? 가격분의 수요가 되겠지만 이 공식 같으면 사실 다른 거지. 얘는 뭐야? 힘 분필 가격과 힘 분필 수요량은 미그죠? 결국은 똑같은 물건에 대한 설명이라고. 근데 얘는 보니까 노란 분필 가격과 그 다음에 여기 빨간 분필에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관계를 물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공식 먼저 하시고 일단 공식부터 더 중요한 것 같아.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 정도 파악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보는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한제와 다른제와 관계다고 이게 교차. 이런 게 중요하다고. 물론 가격 탄력성 우리 앞으로 특별한 말 쓰지 않고 탄력성을 쓰면요. 전부 다 이걸 읽고 가죠. 가격 탄력성. 응? 가격 탄력성 일걸 가정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했지만 탄력성 값이 1보다 클 수도 1보다 작을 수 있지. 1보다 크단 말은 분모 분자 누가 더 큰 거요? 분자지. 이 말은 양이 더 민감한 거지. 민감하다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다. 그죠? 반대로 1보다 작다면 뭐가 더 큰 거지. 이 말은 분자가 더 적은 거지. 이 말은 분자가 덜 민감한 거지. 그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비탄력적인 용어 쓰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죠? 자, 그다음.
얘는요 주어진 값이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기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은 무조건 묻는 게 대체 보완제 묻는 거요 아니면 저기 있는 정상제 열등기 묻는 거요. 응? 얘는 무조건 이건 정상제 열등기 묻는 거요. 응? 그래서 플러스 소득 탄력성 값이 플러스인 게 정 뭐요? 상제이고 마이너스인 게 뭐죠? 열등제지. 반대로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인 게 뭐냐? 곧 이게 대체제. 응? 마이너스인 게 뭐냐?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지금 그냥 넘어가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내면 이제 웃기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문 소득 탄력성 지문을 쫙 내놓고 있죠. 응? 플러스 값이 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 플러스인 건 정상제가 플러스고 대체 플러스인 건 알겠어. 근데 여기다 설명 쭉 내놓고 있죠. 이걸 딱 낸다고 내 대체를 갖다가 헷갈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암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 때는 열심히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소득은 어떻게? 정열적으로. 이렇게 암기한다고. 아마 그러면 요 반대가 그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마 지난주에 했던 여기 이제 했던 건데 자 아마 탄력성은 요거까지만 들어가면 요까지만. 공식까지 힘들면 요 앞에 있는 공식 빼버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다만 중요한 건 탄력성 값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1보다 큰 걸 탄력적이라 한다. 탄력이라 말 뜻은 자극 대비 반응이 민감한 거죠. 1보다 작은 건 결국은 비탄력인데 결국은 이건 자극 대비 반응이 덜 민감하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런 그냥 쭉 그냥 넘어가시라고.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 결국은 요거 했습니다. 사실은. 자 그다음에 그 2장에 있는 경기 변동은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내용이 워낙 쉬우니까 지금 할 필요 없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어차피 굉장히 한 번 더 이해될 것은 지금 하지 말고 나중 가서 있지. 한 8월 9월 때 그때 공부하시라. 자, 우리 오늘 할 것은요 142페이지 부동산 시장론 3장. 자 일단 이 3장에 있는 부동산 시장론은 실제 우리 아마 그 책에 있는 내가 아침에 쭉 보니까 나올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나올 게. 그래서 일단 책에 대한 제목을 쭉 한번 가볼게요. 자 1절이 뭐죠? 1절 부동산 시장의 또 뭐 있습니까? 특성. 2절 주택시장 분석이죠? 그죠? 주택시장 분석. 3절이 있습니까? 뭐나 있지? 효율적 시장. 자 일단 항상 공부할 때 이런 제목을 쭉 한번 적어보시라고. 4절도 있습니까? 여기 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3장은 실제 시험 나올 게 잘 나봐야 딱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특성은 나중에 공부하셔야 돼. 이건 좀 중요하거든. 그다음에 주택시장 분석에는 꼭 보실 게 뭐인가 하면 여과 과정 여기 있어요. 여기 중요하다고. 응? 그다음에 얘는 효율적 시장 개념 아시면 안 돼. 그래서 실제 우리 아마 책에 있는 이 3장에서는 요 전체가 잘 나오면 뭐 2개, 안 나오면 시험이 다 안 나올 수도 있어. 전체가. 그래서 굳이 공부하는 나 같으면 요거 정도 공부하고 요 내용 정도만 공부하겠어. 사실은. 자 일단 그래 보시면서 첫 번째 앞에 가볼게 이제. 자꾸 공부할 때 암기하려 생각하지 말고 자꾸 우리말로 내시로 자꾸 이해를 하시라고. 자 가볼게 이제 물어보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다고? 시장이지.
자, 시장인데 만약에 한번 물어보자고.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 시장과 즉 배치파는 시장과 똑같으면 책에 있는 부동산 시장론 이런 제목 나올 필요가 없겠지. 그죠?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예, 시장은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일반재와 있는 시장과 다르구나. 그럼 현재 내가 공부할 때 배추파는 일반 경제 시장과 서로 비교하면 이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겠네. 그죠? 일반재와 일반 경제, 우리 일반재는 결국 배추 파는 시장, 뭐 분필 파는 시장 있죠. 요거 생각하면 돼. 자, 일단 그건 제일 먼저 가볍게 시장에 대한 종류부터 합니다. 종류는 두 개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과 반대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시장 두 개 있는데 요 두 개에 대한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요 구분 기준이 있는데 굳이 구분 기준을 암기할 필요 있냐? 내 생각은 알 필요 없더라. 그냥 이런 두 개 정도 있다 보시라고. 훨씬 더 이상적인 시장이 무슨 시장이지? 그죠? 불완전은 결국은 이 이상적인 못한 거죠? 그러면 왜 이걸 맨 먼저 했냐는 거요. 결국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이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이 둘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를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느낌상 어디 속에 포함되겠어? 이 속에 포함되겠지. 그죠? 그러면 좋다. 부동산 시장에 왜 여기 있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 포함되어 있니?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그럼 결국은 틀리면 항상 뭐 나오겠습니까? 요 반대 완전 경쟁 시장 성격이 나오겠지. 그죠? 부동산 시장은 이러이러한 불완전한 특성이 있는데 이 말인데 문제는 뭐 있습니까? 이런 완전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까? 틀말로서. 그죠? 그걸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포인트는 불완전 경쟁 시장 포인트인데 어쨌든 틀리면 무조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성격이 나오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게 뭔가 하면 요거 두 개를 먼저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하는데 항상 포인트는 무조건 불완전이야. 그죠? 자, 일단 우리 책 보니까요. 142페이지 맨 밑에 양걸로 3번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가볼까요? 143페이지.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이제 보자고.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구분 기준. 또 어떤 책들을 보니까 뭐 불완전은 다시 독점과 과점과 독점적 경쟁 구분된다. 알 필요 없어. 그건 경제학이지. 오직 핵심은 뭐예요? 부동산 쪽에 맞추기 위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구분 기준 4개 있거든요. 4개. 4개 있는데 요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만 완전 경쟁. 4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불완전 경쟁으로 가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거기 보는 게 첫 번째 나 있던 게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요건이 있죠? 다수의 판매자, 구매자가 존재할 것. 그죠? 이 말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엄청나게 많을 때,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있을 때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굳이 이걸 깊이 안 들어갈게. 그냥 한 개만 설명할게. 한 시장에 우리 배추 파는 시장, 부동산 파는 시장 보니까 한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가 있으면 시장의 어떤 가격 통제, 가격 조작 누가 지고 흔들겠어? 수요자야, 공급자? 수요자겠지. 그죠? 거꾸로 여러 명의 수요자와 한 명의 공급자 있습니다. 누가 지고 흔들겠습니까? 공급자겠지. 그죠? 이런 거 보면 뭐 있습니까?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작, 통제할 수 있단 말이게. 이와 같은 건 결국은 완전 경쟁 시장 아니야.
만약에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있으면 이때는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 못하고 둘이 열심히 협상해서 적정 가격에 도출하겠지. 그죠? 이런 게 결국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을 것. 우리 자 이렇게 보죠. 똑같은 자동차는 여기 있는 창원에 있던 부산에 있던 서울에 있던 가격 차이 있을까? 없지. 그 다음에 우리 분필은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까? 분필? 똑같은 물건 있잖아. 자동차 있지. 그죠? 그와 같이 동일한 물건에 대한 뭐 동질성이 있을 때고 이거 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근데 우리 부동산이란 건 단독주택 30평 다 똑같아? 다 틀리지. 동일한 물건 없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마음대로 시장에서 진입도 퇴거도 진퇴가 자유로울 때가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자, 우리 만약에 40평 아파트가 9억 정도 한다면 9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시장 진입할 수 있는 거지. 그지? 9억 이하 돈을 갖고 있는 건 절대 시장 진입할 수가 없다고. 이런 거 뭐야?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마음대로 부동산은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진입과 퇴거 쉽지 않지만 요 분필한 게 100원 한단 말이야. 100원. 금방 들었다 나갈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진입과 퇴거 자유를 두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 다음에 모두가 모든 정보를 갖다 뭐 있습니까? 공유할 것. 그래서 이 네 개의 모든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것도 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이 네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디건 불완전이라고. 해볼까? 자, 첫 번째, 부동산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다 보니까 아까 40평 9억짜리 이런 돈을 갖고 있는 수요자 수도 한정돼 있지만 이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정돼 있지. 그죠? 분명히 이건 요건이 아닌 것 같아. 또 아까 했지만 30평 단독주택은 다 틀리지. 동질성 없는 거지. 또 가격이 워낙 비싼 결과 시장에서 마음대로 진입도 퇴거 쉽지 않는 거잖아. 또 우리 학원 월세 얼마? 이 다 알고 있어? 그렇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래 봤을 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어디 속에 포함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럼 혹시 시험 나왔을 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지.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있다? 틀린 거지. 그죠? 부동산 시장은 상품에 대한 동질성 갖고 있다? 틀린 거지. 이렇게 하시면 돼. 틀린 말을.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 요거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의학과. 자, 첫 번째 뭐 할 거냐 이거 할 겁니다. 따라서 원칙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그죠? 불완전 경쟁 시장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자, 일단 책 가볼게요. 자, 책에 보니까 우리 저기 있는 143페이지 갑니다. 거기 있는 갈로 1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의가 있는데 앞에 말은 다 필요 없는 거고 어디를 보는 거 하나 둘 셋 넷째 줄 끝에 이러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서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이며 수장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을 이라는 양면적 지름에 따라 지름과 동시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말 엄청 기네. 그죠? 자, 일단 핵심인 것 같아. 그거 읽어보니까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입니까? 지역적 시장입니까? 응? 다시. 자, 우리 자동차가 보니까 부산에서 보니까 자, 다시 벤츠 똑같은 벤츠가 있는데 부산에 있던 서울에 있던 가격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이건 전국적이지. 근데
부산 지역에 있는 30평 아파트하고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는 가격 다르겠지.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시장이란 것은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적 성향이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절대 전국적이지 못하고 뭐요? 지역적이지. 그러면 자, 일률적입니까?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입니까? 오케이, 그죠? 개별적이다. 이랬으면 안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보시고 또한 세 번째 부동산 시장 구체적 시장이면서 뭐 추상적 시장 나인데 지금은 이거 그냥 넘어가. 의미 갖지 말고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결론. 의에서는 별로 볼 건 별로 없다. 한마디로. 요것만 기억하자. 그죠? 요건 뒤에 다시 하니까 좀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란 것은 의의가 나오거든. 우리 시장이 많은 곳이지. 우리말로. 현재 앞에 뭐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어? 배추 시장은 배추가 매매되고 하는 것이 배추 시장이지. 부동산 시장. 그냥 그래 번역하면 돼. 그러니까 부동산이 매매되는 시장이 뭐냐고 이게 부동산 시장이더라. 근데 이게 부동산만이 갖고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 성격이 있고 내려가시라고. 요 정도야.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또 시험에 나봐야 큰 의미 없는 거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 세 번째입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D장에 기능 나 있네? D장 가보자고. D장.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핸드폰은 무슨 기능이 있어? 핸드폰. 통화 기능 또 검색 인터넷 또 자, 그런 기능이 있다, 그지? 그러니까 물어볼게, 이제. 배추 파는 시장이 있지. 배추 파는 시장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핸드폰 기능 그만 알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게 이 개론 과목은 요거 실력돼 있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능만 이해하면 되겠네. 그죠? 우리 기능은 다른 말로 역할, 요 말 뜻이 역할. 어떤 역할을 하니?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그 시장에서 뭐 있습니까? 물건 등이 매매되기도 하고, 그죠? 가격 등이 형성되기도 하지? 시장에서. 자, 그런데 결론. 앞으로 어디든지 이러이러한 하여튼 부동산 이 기능이란 말을 여러 번 씁니다. 금융 기능 등등 있거든. 하여튼 기능에 대한 설명이 딱 들어오지. 무조건 통과야. 절대 얘는 틀린 말 못 내. 그래서 넘어가시라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했으면 통과. 전에 설명했지만 틀린 말 낼 거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자, 요걸 갖다 암기해도 무방해. 암기해도. 그래서 우리 요걸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자원 배분 기능 또는 공간 배분 기능. 두 번째 여기 교환 기능. 그다음 가격 형성 기능.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 조절 기능. 이런 게 있다고. 자, 해볼게. 우리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사람들은 각 개인이
필요한 양까지만 가져가는 거지. 그죠? 각 개인이 필요한 양만큼 배분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다른 말 자원 배분이라고. 즉, 아니 우리 창원시가 보니까 전체가 주거지역입니까? 전체가 상업지역이야?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니까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은 상업, 요만큼은 공장 이렇게 배분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원 배분. 즉 우리 부동산 시장 결국은 공간이 배분된 거지. 그죠? 시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은 자원을 배분한 기능이 있더라. 그 다음에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돈을 주고 배추 가져오는 거지. 돈과 물건 바꾸는 거지. 무슨 기능? 교환 기능. 시장 가보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시장에 가야만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을 만들어지지. 그죠? 또 현재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배추가 부족하니 배추 싱싱하다 이런 정보 알 수 있지. 시장 가면. 그런 걸 통해서 이 배추를 만드는 분들이 양과 질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똑같아. 부동산 시장도. 어쨌든 나오면 그냥 여기 끝내라고. 대상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것이 알 필요 없어요.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그럼 우리 이 책은 총 6개 있다, 그죠? 있는데, 하여튼 말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우리 144페이지. 그죠? 교환 기능, 그 다음에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 양과 질 조정 기능, 4번에 있는 토지 이용 형태 결정 기능. 요 4번은 나중에 하겠지만 2번 쓰기 집어넣어. 갈로 2번, 갈로 4번은 같은 거야. 네? 그 다음에 가격 창조, 가격 형성 기능,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 요 총 5개 있다 생각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중요한 건 3번에 있는 부동산 시장 특성. 여기 제일 중요해. 자, 부동산 시장 특성도 되게 많네 우리 책에. 자, 148페이지까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자, 또 가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부동산 시장 특성.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특성이 한 4군데 나오고 4군데 나오는데 얘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답을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 생각을 하고. 우리 특성 앞에서 배웠거든요. 부동산 특성에서 뭐 있습니까?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징은 제일 중요한 말 반드시 뭐 있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비교할 대상이 읽고 가시라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시장 특성? 그지? 얘는 항상 누가 비교한다? 이런 분필과 저런 비교해. 분필과 하면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앞말만 따서 암기를 하는데 이걸 암기하지 말고, 이제 암기할 목적이 뭔가 하면 이건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보면요, 2차 과목이 이제 부동산 이론이 있거든요. 이게 좀 논술이다 보니까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에 대한 논하를 하면 그냥 자기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키워드를 분명히 써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때 이제 암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실제 우리는 객관식이지. 그거 굳이 암기하지 말라고. 자, 비록 자,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이렇게 했지만 이거 말고 더 많은 특성이 있어. 응? 자, 첫 번째 이 말입니다. 가볼게요. 아까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지역적, 개별적입니까? 그죠? 부동산 시장 반드시 뭡니까? 네.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어디 보는가 하면 여기 적을까?
같은 말이 우리 지역 같은 말이 국지, 응? 같은 말이 부분, 같은 말이 하위라고 생각하고. 지역 반대가 뭐예요? 반대말 전국. 국지 반대말이 전체. 전체를 보면 되지. 부분 반대말이 뭐죠? 하위 반대말이 상위는 아니야. 일반. 그래서 앞으로 시험 나왔을 때 지역이나 국지나 부분이나 세분한다 또는 하위, 물론 개념이 약간 차이지만 굳이 구분하지 말고 그냥 같은 말을 생각하라. 항상 이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갑니다. 예,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이 말은 뭐요? 예, 지역적이지. 이면서 뭐라고요? 일률적이 뭐다고 뭐요? 개별적이 되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말이죠. 응? 자동차란 건, 벤츠는 우리나라 어디 가든지 똑같은 가격이 있잖아. 그죠? 전국적 일률적이잖아. 근데 똑같은 30평 아파트 있는데, 예, 강남, 부산,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창원, 이런 다 가격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항상 개별적이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 이 수급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 준말이야. 응? 준말인데 수급 조절이 용이할 것인가 곤란하니 중요하다고. 자, 우리 분필 만드는 시간과 분필 만드는 시간과 부동산 만드는 시간 똑같습니까? 누가 더 길어? 부동산이지. 다시 해볼게. 지금 당장 분필이 필요해? 그러면 1시간 만에 분필 만들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분필은 단기간에 금방 분필 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제때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결과 뭐 있습니까? 예, 수요 공급 조절이 뭐하다고요? 용이하더라. 응? 그런데 집을 만드는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가정해 보자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집 필요하대. 금방 집 만들 수 있어? 없지. 그죠? 그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수요가 필요할 때 이 주택이라는 것은 제때 공급되지 못하더라. 그럼 그 결과 수요 공급 조절이 상당히 뭐 있습니까? 어렵더라. 응? 그 다음에 자 거래가 예. 내가 보통 있죠. 옷을 살 때 백화점 가면은 내 혼자 가지 않고 내 조카를 딱 들어갑니다. 조카를. 때는 이유가 있어. 일단 옷을 날 딱 입혀보고 얘가 내 옷이 딱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딱 뭘 봅니까? 옷 속에 있는 품번이지. 이걸 딱 본다고. 보고 인터넷 딱 쳐보지. 그럼 가격이 쭉 뜬다고 이렇게. 그지? 떠면 여기 있는 분명 가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직원하고 협상한다고. 야, 이전 가격인데 어떻게 깎아줄래 말래? 얘는 해. 좀 특이한 애인데, 항상 백화점 갈 때도 옷을 굉장히 단정하게, 진짜. 있어 보이게 가더라고. 가서 뭐 합니까? 예. 여러 가격 협상을 보더라고. 협상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응? 이미 가격이 뭐 있어? 다 나와 있지. 공개돼 있지. 그잖아.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대부분 물건이 상품이 동질화돼 있다 보니까 거래가 공개 비공개 공개돼 있지. 그잖아. 그런데 우리 30평 아파트 같은 동이 있어. 801호가 얼마 전에 보니까 5억에 매매되었어. 802호도 자동 5억입니까? 그건 아닐 거냐. 그죠? 다 틀리니까 물건이. 그래서 거래가 공개, 비공개? 비공개지. 다시
분필은 어떻게 생겼냐 물으면 말할 수 있어. 왜? 똑같은 물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준화되어 있는 거지. 표준화, 그죠? 그런데 야, 단독주택 30평 어떻게 생겼냐 물으면 할 수 있습니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표준화 써, 비표준화. 또 우리 일반 제아들은 대부분 다 조직화되어 있죠? 근데 그 반대 것부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보니까 비조직화되어 있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꼭 알 거는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항상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이라는 말 들어야 돼. 항상. 요거 대신 이런 말 쓰면 틀려. 그죠? 자, 그런데 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화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묻거든. 우리 부동산은 똑같은 물건이 있어 없어? 없지. 그죠? 개별성 때문에 이게 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요 문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알 기억하시고 자, 기타의 밑에 있는 이 그냥 넘어가시라고. 부동산 시장은 공법상 제한도 받고 사법 제한 받겠지. 그죠? 우리 현재 공법 공부하잖아. 사법 민법 공부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공사법에 대한 규제가 많다.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한 유용성 관계 있습니다. 즉 우리 분필 살 때 은행 돈 빌려? 집 살 때는? 그죠? 그러니까 자금대가 얼마나 쉽게 조달가들을 따라서 결국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외부 효과에 영향받는다. 자, 지금 그냥 넘어갈 건데 외부 효과 이 말입니다. 외부 환경이 영향받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벤처란 게 보니까요. 주거 지역에 있던 상업 지역에 있던 가격 차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단독주택 30평 있는데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을 때 학군 전 학교 옆에 있을 때 가격? 그 주변 환경에 영향받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전환과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또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싼 결과 투자가 어떻게 되는가면요. 장기화 된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한 특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 시장에 대한 특성 꽤 중요한데 나중에 하겠지만 앞에 있는 이런 말이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요 네 개가. 그래서 암기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한다 이거 마시라고. 자, 지금은 그게 중요한. 이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지 말고 여러분 비교하라. 요것만 생각하라고. 그럼 나중에 공부할 때 쉬워진단 말이게. 자, 여기까지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 가볼게 이제. 자, 이거 안에 내용 읽지 말라고. 자, 갈로 양갈로 1번 145페이지. 시장이 전국적 일률적 아니라 지역적 국지적이지. 그래 보시고 뒷장 갑니다. 뒷장 가보니까 예, 갈로 2번 넘어가 갈로 3번 부분시장 하위시장 같은 말이야. 국지적 시장. 그 다음에 4번에 수요 공급주를 곤란하지. 용에다 쓰면 틀려. 5번 6번 7번 비표준, 비조직, 비공개지. 그 다음에 자 8번 법적 제한 많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저기 뭐라 했으면 공사법 규제만 돼 있지. 그 말이야 그 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뒷장에 매매 기간 장기성이 있더라. 잠시 보자고. 자, 이 말 이 말. 우리 분필 살 때 보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해. 집은. 그러니까 훨씬 더 매매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 게 부동산이지. 그 말이야. 응? 그 다음에 10번 부동산이 비싸다. 고가성인데 자 밑에 예제 문제 있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아파트가 완전한 동질적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 아파트 인접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뭐 있습니까? 가격이 형성된다.
이 말이 뭔데요?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지? 2번. 자, 공급이 상당한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에선 가격 왜곡이 발생돼 있는데, 자, 원래 이건 이 말입니다. 뒷말이 지금 중요하지 않고, 집을 만드는 시간 오랜 시간 걸리지. 그러니까 수요 공급 추이를 곤란하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번은 뭐야? 소유권이 뭐야? 공간 배분 기능이 있지. 여기 기능. 요거. 공간 배분 기능. 요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자 토지 이용 유형 결정력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이면서 동질적 가격입니까? 이질적입니까? 부동산 가격 다 틀리지. 그죠? 이질적이죠? 그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그냥 넘어가지만 결국 뭐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을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책에 어떤 작은 걸 읽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죠? 그죠? 저기 있는 굵은 걸 보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험 나오니까 앞에 있는 굵은 제목적인 기억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내용은 다 보지 말고 맨 앞에 있는 부동산 시장 특성은 일반지와들과 서로 비교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149페이지 2절 주택시장 분석 요거 할게요.